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 뵙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얼루가범입니다. 서로 숨 쉬시고요. 습습 후후. 많은 분들이 기대와 또 소망 속에 2주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쭉 지켜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막바지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박물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 88년 호돌이 이후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호랑이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특별히 더 길었어요. 호순이는 어디 갔어요? 호돌이만 해. 호돌이가 30년이나 됐나요? 30년 됐죠. 와우. 이게 참 그 한국이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돌이 호순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서울시에도 왕범이라는 마스코트가 해치 이전에 왕범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저기 그 대한축구협회 마스코트 백호가 있고요. 또 뭐 그 한국 여자 농구팀 마스코트도 이제 호랑이고요. 뭐 굉장히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많이 삼는다는 건 그만큼 약간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굉장히 즐겨 이렇게 좀 그리고 즐겨 의인화하고 약간 그리고 나도 호랑이띠예요. 그쵸. 백호? 백호? 아니고? 백호랑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용맹한 호랑이요. 호랭이. 그쵸. 호랑이 하면 이렇게 약간 용맹 뭐 그 그리고 벽사 그 슬기로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을 해서 약간 괜히 호랑이띠 하면 좀 약간 자부심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담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 호랑이랑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이렇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런. 근데 그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 속담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도 있어요. 그러네. 그거는 약간 그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호랑이 곶감. 곶감도 그건 약간 우리나라 속담이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약간 한중일, 그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동북아시아라고 생각하는 요 세 개의 나라가 호랑이에 대한 어떤 애착이랄지 신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문화권인 것 같아요. 왜 호랑이가 왜 뭐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것도 호랑이죠. 네, 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넘으면은 하나씩 예.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떡이 다 없으니까 결국 잡혀 먹히고, 그러니까 참 그 쑥 마늘 안 먹은 것도 호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쑥 마늘을 이제 100일 동안 먹다가 이제 안 먹어서 고문 웅녀가 되고. 그쵸, 이제. 안 됐죠, 호랑이.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호랑이가 약간 그런, 저는 오히려 좀 호랑이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먹었어. 약간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면서 때려치고 나갈 용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역시 예. 용맹의 상징.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에게 주어진 미션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나요? 아니 호랑이랑 곰에게 주어진 미션은 굉장히 차별적인 미션이었어요. 그래요? 곰은 잡식이에요. 쑥을 좋아한다고요, 심지어. 근데 고양이과인 호랑이는 철저한 육식 동물인데 걔한테 쑥하고 마늘만 먹고 곰은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심지어 좋아하는 걸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건. 그렇죠. 네. 참 이게 그 아무튼 우리 민족이 너무 갑자기 불합리하고. 네. 호랑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네. 호랑이로선 힘들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뭐 우리 민족의 시초는 뭐 곰이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호랑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되게 친근하게 여기고 좀 맞아요.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반도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호랑이가 이러고 있는 솔직히 너무 호랑이가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 호랑이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호랑이와 우리 민족을 거기다 엮으려고 코끼리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집어넣으면. 굉장히 뭔가 병에 갇혀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아무리 고양이라도. 저거 앞만 봐도 이렇게 척추가 나간 것 같은데 저 자세면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이렇게 우리 민족이 약간 호랑이를 우리 민족의 약간 수호신처럼 네. 생각하면서 뭐 기회만 닿으면 뭔가 호랑이를 갖다 끼워 넣으려고 노력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호돌이 호순이 시절부터 알아봤어요. 우리 점심 시간에 일제히 숟가락 포크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 이런 거 기억하면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포크하고 숫자하고 같이 있는 거 여기.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에 꼭 호돌이 호순이 집집마다 아직도 있을걸요. 부모님이 이사하실 때 살림살이 잘 챙기신 분들은 그 수저가 다 있다고요. 집집마다. 참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아직도 호돌이 굿즈는 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를 친근하게 여겨오고 이제 살아왔던 게 우리 민족인데 이 중국도 일본도 호랑이를 쭉 좀 친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호랑이 숭배하는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뭐 한반도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전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중 일삼국이 어떻게 호랑이를 비슷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했는가를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림에서 어떻게 묘사가 됐고 뭐 조각품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졌고 이런 것들을 좀 한 자리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전입니다. 요게 그 동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에 총 105건. 그러니까 점수로만 보면은 145점의 전시품이 이게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요거는 귀여울 것 네네. 같아요. 예. 이렇게 쓱 둘러보면 금방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 105점 그냥 쓱 둘러보면 금방 보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저는 다 보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우와. 눈 마주치고. 아, 그렇죠. 클릭 한번 눌러보고. 클릭을 눌렀는데 움직이면 그건 그거대로 무섭겠다. 그죠? 자, 누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좀 한중일 3국이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냥 쓱 지나가면 말 그대로 그냥 호랑이 그림하고 뭐 이런 게 있네 이러고 가버릴 텐데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걸 듣고 그다음에 가서 직접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일단 한국의 호랑이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한국 호랑이. 한국 호랑이는 이 전시에서 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약간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긴 한데 귀여움과 신령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랑이를 일단 신령스럽다라는 건 먼저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좀 우리 민족은 전반적으로 호랑이가 뭔가 되게 영물이고 호랑이가 뭔가 산속을 지키는 뭔가 신령 같은 존재고 심지어 군자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뭐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 이야기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뻔했는데 뭐 괜히 뭐 살아남으려고 호랑이한테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형님이십니다라고 했더니 호랑이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왜 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한테 약초도 캐다 주면서 맞아요. 그런 전래동화도 있고. 일어나니까 쌀자루가 막 이렇게 입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사람하고 뭔가 계속 의사소통이 되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예요. 전래동화에서. 그래서 뭐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같은 표현 같은 것도 사실 호랑이가 담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제 옛날 옛적에는 정말 그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산속에서 여유 있게 담배를 태우면서 뭔가 풍류를 즐겼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너무 서양 사람이야. 저는 간달프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미지가 신령스럽다. 막 우리 이런 너무 거. 서양 사람 다 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호랑이를 좀 군자의 상징물이고 기룡화복을 관장하는 되게 신령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굉장히 이제 그 조선 미술의 걸작인데 그 단원 김홍도의 이제 호랑이 그림인데요. 이게 송하맹호도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 호랑이 그림이에요. 보면은 이게 되게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그 바라보는 관객의 눈을 이렇게 호랑이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화면 쪽으로 걸어 나오는 그림인데요. 저게 보면 굉장히 용맹하면서도 어디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약간 그런 그 기상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걸 보면은 되게 그 산속에 은거하고 있던 군자가 이렇게 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호랑이가 왜 군자인지 잘 몰랐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호랑이는 조금 더
유머러스하다 그래야 되나? 아, 좀 그렇죠. 이게 아니 왜 형님이라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속였는데 그걸 또 순진하게 그것도 믿어. 믿고 음. 아 정말 그런가 봐 이러면서 하는 뭔가 의리 있고 뭔가 그 어떤 면에서 순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빈틈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의외성이 있는 그런 동물이라 더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군자의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 건드리면 한 번에 저처럼 생각하고 호랑이 앞에서 고양이처럼 막 굴었다가 한 방에 그죠. 물려서 떠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아 무서워. 뭔가 이렇게 강아지 풀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 풀만 무는 게 아니라 내 팔이 저까지 그냥 사라지는 약간. 저까지 같이 먹혀버릴 수 있는. 한 발에 그냥 앞발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대부 계층이 그렸던 그림에서는 이렇게 군자랄지 용맹함이랄지 이런 상징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렇게 친근하고 바보스러운 이미지들은 이게 그 민중 미술로 내려오면서 저런 그림의 구도를 가지고 이제 그 민화 화가들이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 중에 요거는 뭐 전통 그림은 아니고 우리 민화를 이제 재해석한 그 이번 전시회에 나온 상품인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귀여워. 고양이들이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완전 고양인데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굉장히 귀엽게 고양이처럼 그려져 있는데 네. 뭐 실제로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들도 거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진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얼굴 큰 고양이 같은 그 약간 넓적한 고양이 같이 생긴 그런 애들이죠. 표정 되게 희한하게 이러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고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민중들이 호랑이를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좀 뭐 내가 뭔가 내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면 어쩐지 뭐 정말 내가 형님이라고 뻥치면은 약초도 깨줄 것 같은 그런 되게 친근하고 신령스러우면서도 또 어딘가 어리숙한 구석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저는 이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양이과 동물은 우리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여기지만 이제 고양이과에서 호랑이가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양이과 동물은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호랑이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우리를 잡아먹고 이렇게 막 공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뭐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호랑이랑 그때 당시에 호랑이가 많았으니까 호랑이랑 마주하고도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냥 의외로 되게 쿨하게 싹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뜻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호랑이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라고 여겼지 않았을까라는 고양이과 특성에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동물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군자도 그러니까 뭐지 아까 송하맹호도. 여기서 송하맹호도는 그 털을 다 세우고 있는 예. 되게 뭔가 엄청 곧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이라 예 조금 의외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아, 것 같아요. 약간 예. 전략적으로 구도를 이게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키아라를 처음에 입양했을 때 아나를 보고 나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세웠던 사진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네. 털 다 세우고. 아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번 전시에 김홍도 그림만 나온 게 아니라 김홍도의 아들도 화가였는데 김홍도 아들이 그린 비슷한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 속에 호랑이 얼굴을 한번 아버지가 그린 그림과 아들이 그린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네, 아버지는 정말 조선에서 호랑이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럼 아들은 어떻게 그렸을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생각해 보면 중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호랑이들이 많아도 사람과 부대낄 일이 조선보단 적었는데 조선은 땅덩이가 되게 좁은데 또 호랑이가 되게 많아서 그런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 조선 사람들은 1년의 절반은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장례식이 가고 1년의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를 사냥하러 간다라는 그 속담이 있었대요. 유난히 산세가 굉장히 험하기 그죠. 때문에 땅이 좁은 고양이들이 산이 많아. 숨을 수 고양이들 호랑이들이 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저는 호랑이가 굉장히 더 매력적인 건 고양이 특유의 그런 특성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양이는
작은 그런 호랑이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에서 혼자 있는 것도 그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 동물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싸움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맹수다 보니까 이 승자하고 패자하고 상관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서로 뭐 이렇게 핥아주고 뭐 하면서 도와주지만 얘네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상처를 입어도 결국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서 살아남기 위해서 쟤네들은 생존적으로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포효하고 이런 게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위협적인 나 지금 건드리지 마,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라는 의사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걸 알고 보면 되게 재밌고 그걸 또 캐치해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그 민족적으로 호랑이 덕후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흥하면은 되게 권선징악의 어떤 마지막 징소리처럼 이제 막 되게 못된 원님이 뭐 원님을 물어간다거나 뭐 그랬던 이야기도 좀 저 들었던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이제 뭔가 그 탐관오리들 있으면 좀 뭐 호랭이 뭐 하나 저 안 물어가고 그래서 물어갈로 뭐 이렇게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인터뷰인가 그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호랑이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분이 정말로 호랑이가 산속에서 마주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만 보고 영상에서만 보니까 호랑이가 좀 더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 포효하는 소리가, 어흥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대요.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마주하면 어떤 뭐 힘센 장정이든 그 뭐 연령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뭐 산적 같은 사람이어도 마주했을 땐 소변을 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소변을 지리고 와들와들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가진 그런 되게 위력적인 동물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호랑이의 특성을 사실 굉장히 잘 살린 유물들이 중국의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익살스럽게 많이 되거든요. 중국 유물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된 중국 유물들은 그림보다는 그러니까 생활 소품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이 호랑이가 그렇게 모든 거를 제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악한 거를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 같은 예, 벽사라고 하죠. 그 사악한 것들을 이제 막는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이번에 11세기 금나라 유물 중에 그 호랑이 모양 베개가 있어요. 베개요? 도자기로, 왜 우리 목침처럼 도자기로 베개를 만드는 건데 호랑이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식빵 굽고 있는 자세에 베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호랑이가 다 도자기고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 지금 호랑이 등 부분에 싯구가 쓰여져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이 싯구가 내용이 그래요. 낮에는 경전을 싣고 밤에는 호랑이 허리를 베고 눕네. 그 꼬리를 밟을 리 없고 감히 누가 그 수염을 건드리겠는가라는 싯구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악귀들아 나 자는 동안 건드렸다간 호랑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고 자면은 악몽도 꿀 일 없고 뭐 가위 눌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저렇게 만든 거죠, 사실은. 이게 도자기 베개예요? 도자기인 거죠. 목이 엄청 아팠겠는데? 돌아갈 수 있고 잘못하면 입 돌아갈 수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고가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큰 게 요즘에 우리 경추 베개 같은 것도 아, 그죠. 정말 뭐 불면증이라든지 뭔가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이 밤에 사실 낮엔 괜찮아요. 이렇게 웃고 떠드는데 밤이 되면 갑자기 다 걔네들이 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개가 되게 나한테 심리적인 위안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돼지 베개 같은 게도 푹신푹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목에. 그죠. 약간 그렇긴 한데. 그리고 옵션으로 쿠션 따로 팔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왜 쿠션 옵션 11세기 금나라 유물이라는데 상상력 끝내주신다. 아니 그리고 코도 뚫어놨어 나름 그렇지 않아요? 코에 구멍을 이게 도자기인데도 되게 잘 왜 뚫어놓은 거죠? 이런 이거 디테일들이 도자기라서 이렇게 도자기 숨쉬라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보면은 약간 그 연적 같아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연적으로도 쓴다고요? 코에서 검은 물이 이렇게 세상에 정말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다. 귀여워가지고 아니 우리보다도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뚫어놓은 얘기 건 할수 정말 있겠어요, 좀 이제. 충격적이네요. 이게 그 되게 도자기라 뚫린 건가 원래? 코에다 이렇게 구멍 손을 넣어도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저게 손가락에 들어가 사이즈는 않아요. 이게 그 아, 작아요? 예, 베개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에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베고 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크면은 사실 아, 그렇죠. 예, 안 되죠. 이게 목침보다 약간 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침하고 죄송합니다. 비슷하거나. 저희가 예. 원래 고양이 덕후들은 굉장히 디테일에 예민해요. 저희가. 근데 이걸 생각해냈다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정말?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이 글귀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네. 내가 호랑이 허리를 베고 눕는 사람이야, 내가.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이 식빵 자세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거를 관찰해서 봤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딱 식빵을 굽고 있다는 진짜 참 요런 유물도 있고요. 또 이게 또 그 호랑이가 그 사악한 거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쟁의 유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 같은 것들, 뭐 기원전 유물이 한나라 유물들 보면은 막 그 전쟁용 악기 같은 거 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북치고 막 병사들아 뭐 전진하라 그러면 이렇게 둥둥해서 북 같은 거 치잖아요. 뭔가 도자기 같은 악기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포효하고 있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거나 혹은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황제께서 진군하라십니다. 이러면서 뭔가 이게 징표 같은 걸 주면은 뭔가 장수가 가지고 있던 징표하고 맞춰봤을 때 딱 맞아야 아 이게 황제폐하의 명이구나 하면서 진군을 하고 그러는데 그 징표가 호랑이인 거예요. 그래서 상체 하체 이렇게 아니요 그 좌반신 우반신 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상체 하체나 좌반신 우반신이나 뭔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잔인한 건 매한가지인데 이게 딱 붙였을 때 호랑이다 그러면 이제 황제폐하의 명이구나 하면서 가서 이제 출병을 하는 거죠. 이거 이름을 청동 토큰이라고 얼루가범님이 표시를 하셨네. 청동 토큰 호부. 네, 호부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 그러니까 이런 용맹 뭐 이런 건가 그쵸, 봐요. 귀엽긴 굉장히 귀여운데 이 의미는 삿된 거를 무찌르고 적을 이기는 군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제가 이게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한 건데 네. 제가 사실은 아나나 키아라가 식빵제스를 하고 있을 때 너무 배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셨나요? 그래서 한번 배워봤죠. 정말 애들이 꼭 내 위에서 식빵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너무 막 지금 모모 PD도 배워봤네. 모모 PD도 저쪽에서 되게 해맑게 지금. 한 번 했다고 자기. 사실 저분이 지난번에 제가 그 분무기 얘기했을 때도 저를 살려주신 분이 저분이 더 심한 일로 저를 막아주셨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 보살 고양이들은 그냥 굉장히 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제 머리 여기에서. 낮에는 물을 뿌리고 밤에는 고양이 허리를 베고 눕고 미안해. 미안해. 그 꼬리를 밟을 리 나고 뭐 이런. 네. 한번 맞아야 이제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일본 유물이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더 아기자기해요. 이게 중국하고 조선에는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원래 호랑이가 없었대요. 그렇죠. 거기는 뭐 그렇게 있을 만한 곳이 없겠죠. 가기가 애매하죠. 그쵸. 배를 타고 그러니까 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 열도하고 이제 조선 만도하고 그 뭐 이렇게 다 붙어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연대의 그 뭐 유적들 중에는 호랑이 화석이 나온 건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겠구나. 그쵸. 그러네.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뭔가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선에서 뭐가 전달되어 왔는데 여기 이게 호랑이래.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용맹한 동물이라면서 그러면서 그린 거죠. 야, 중국에서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그 사방신 중에 백호라는 게 있대. 그래서 오 스바라시 이러면서 스바라시가 맛있다는 뜻 아니에요? 몰라. 아니. 나 몰라. 몰라요. 일본어를 아예 나도 몰라. 훌륭하다. 맛있다는 오이시. 몰라. 일도 몰라. 몰라도 돼. 그래서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기린을 직접 못 보고 기린이란 동물이 있대라는 거를 전달 받았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옛 선조들이 그린 기린 그림들 보면 되게 이게 뭐야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기린인데 기린이 아닌 이게 그런 기린이 아니야,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인 거죠. 용 같은 동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도 한동안 호랑이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 듣고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저렇게 생겼대 라면서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이나 뭐 중국에서 건너 들어온 그림들을 참고해서 그리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따라 그릴 수만 없으니까 그냥 약간 좀 내가 상상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잘 그려볼 거 해서 그린 그림들 중에 보고 있으면 피식 싶은 게 저건 앞만 봐도 관상이 개인데 싶은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 그렸는데 얼굴이 개인 애도 있고 보고 싶다. 꿀딱 깨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개는 봤어도 이 호랑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그리는 식이 될 테니. 늑대 닮아 있고 막 몸에 줄무늬는 있는데 늑대고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상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상상한 거. 호랑이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 귀엽다. 근데 그걸 잘 그리려는 노력과 그 결과물 사이의 괴리감이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 열도에도 고양이는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참조해서 그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점점 고양이화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 스시마에 가면은 네. 그 삭 결국은 걔네가 삭인데 걔네들 무슨 야마네꼬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영물인 것처럼 막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막 그 아이의 스토리며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을 거의 막 천년 기념물처럼 보호하고 막 그래요. 그 박물관도 따로 막 네네. 그 옵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막 저희 되게 같이 갔던 뭐 50대 그런 이제 분들이 이거 우리 집 앞에서 많이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이렇게 봤는데 영락없이 진짜로 왜 집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 흔히 보는 그냥 들고양인 거예요. 근데도 걔네 그 열도에서는 삭마저도 영물인 것처럼 막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그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호랑이 무늬가 아닌데 싶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인 거죠. 계속 안 17세기. 보여주고 예. 계신 거예요. 유마 용호도라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되게 그 열심히 그렸는데 앞만 봐도 그냥 요건 표범이거나 제가 볼 때 마당 앞에 응. 쉬고 있는 고양이, 사기인데 머리 큰 대장 고양이 동네 표정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드림웍스 느낌이 나요. 드림웍스. 아 그리고 일본 유물들이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일본 유물들이 희한하게 옛날 에도 시대 막 그림 병풍인데도 저거 되게 망가 그림체 닮았다 싶은 유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시대 때부터 저기는 표현을 굉장히 만화적으로 했구나 싶은 그림들도 굉장히 많고요. 김홍도랑 비교해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같이 들어서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보여주시고 네, 한번. 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 이제 그 제사에 갔던 민족하고 호랑이를 직접 본 적이 없는 나라하고 이제 호랑이 그림의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은. 네. 근데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네. 지금 여기 지금 보도 자료에는 같이 안 왔지만은 너무 배고 싶다. 근데 얘는 그래 한번 배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기 전에 가죠. 가봐야. 근데 정말 그 너무 귀여운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용맹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인데 앞만 봐도 저거는 저 뱃살 라인은 앞만 봐도 고양이의 것인데 싶은 그림도 있고. 그렇겠다. 뭔가 상상을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보지 책으로 못했으니까 고양이를 배웠으면 거기서 완전 빡- 고양이에 준해서 그렇죠.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익살스럽게 그리는 것도 보니까 조선은 고양이 뭐 호랑이 가지고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저런 그림도 그리던데 우리도 그냥 익살스럽게 그려보지 싶어서 약간 정말 익살스럽게 그려진 유물도 있어요. 보면은 용하고 호랑이를 같이 병풍에 담는 용호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그 시절에. 왜냐면은 뭐 이 시절에는 뭐 그 무사들이 왜 그 자기 세력을 좀 이끌고 이제 막 뭐 전국 재패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력을 겨루고 그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용맹함을 과시하고 용맹함을 담고 싶어하는 유물들을 무사들이 자기 방에다 놓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두 마리를 각각 그리나요? 그렇죠. 근데 용은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니까 중국의 화풍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하는데 호랑이는 되게 뜬금없이 귀여운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왜 우리 고양이들 보면은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앞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핥아먹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호랑이가 물가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병풍이 있어요. 아 그게 전쟁 그 장군 옆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물들 보고 있으면은 정말 되게 귀엽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 귀여워. 에로티카. 네? 우리 저기 그 방송 등급 15세 아니었어요? 네, 호랑이. 오늘 약간 혼자 되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를 한번 베고 눕게 해주셨어요. 이게 연휴 증후군 때문에 그 앞발에 가봐야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한 19세기 정도 넘어오면 그때부터 호랑이 그림이 좀 현실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경우가 생겼나 실제로 보는 보다. 경우도 생기고 뭐 그 중국 상인들이 왜 뭐 호랑이 뭐 두개골이니 호랑이 가축이니 이런 것들을 팔면은 그걸 사서 이렇게 씌워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관찰해보고 직접 볼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닮게 그리려고 그런 노력들을 쭉 했고 실제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가 되면은 동물원이 생기고 호랑이를 네.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이 다 다르면서도 이렇게 각자 어떻게든 일본은 용기, 뭐 한국은 이렇게 신령스러움, 중국은 뭐 벽사 이런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호랑이를 다르게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똑같은 호랑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거를 듣고 나니까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저 고양이 베개도 보고 싶고 이 앞발 하는 고양이도 한번 보고 싶고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호랑이를 무시하고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동영상을 봐도 사실 되게 무서워야 되는데 우리 고양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보면은 저 행동 우리 집 애도 하는데 약간 귀여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랑이를 좋아하시고 뭐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전시지만 고양이를 사랑하고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더 2배, 3배로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언제 합니까? 근데 호랑이는 되게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정말 거고 조심해야 되는. 맹수야 맹수.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글로 배운 약간 일본 사람들처럼 글로 배우고 말로만 들어서 호랑이를 되게 귀엽다고 보고 뭐 동물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호랑이 앞에서 깝죽거리다가 네, 한번 크게 당하죠. 제가 코끼리한테 그 코에 채인 거 예, 해드렸죠.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강아지처럼 생각하고 인사하다가 아이 코끼리야 네컷 만화처럼 아이 코끼리 하면서 이러고 계시면은 코끼리가 코를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저기 정말 몇 미터 날아갔어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서로 발만 이렇게 보여요 사진에.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에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코끼리랑 사는 민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애들하고 접하는데 사실 실제로 코끼리를 마을에서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느낌이고 엄청나게 큰데 이미지가 코끼리 뭐 그 아기 코끼리 담보 뭐 이런 거 생각만 하고 되게 친하게 생각한 거죠. 또 초식 동물이니까 되게 친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끼리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길래 제가 코끼리 앞에서 막 인사를 한 거예요. 앞에서. 로드킬 당할 뻔했어요. 정말로 신문 날 뻔했습니다. 정말 코끼리가 진심 저는 봤어요. 코끼리야 하는데 코끼리가 순간 짜증이 나는 그 표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정신을 잃은 거죠. 이렇게 코끼리가 살짝 저를 받았는데 코로 탁 쳤는데 붕 떠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던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이 발만 나와요. 코끼리가 빡친 표정과 제 발 붕 떠서 발만 나온 표정인데 서로 날아가는 발이 보이는 거죠. 네, 날아가는 발이 보입니다. 잘 붙을 일은 없겠지만 동물끼리 하마, 코끼리 이런 애들이 엄청나대요. 파워가 진심으로 호랑이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더 수컷 코끼리 같은 경우는 다 컸을 때 한 30살 정도 되거든요. 이 30살 정도 됐을 때 4톤 정도 돼요. 크기가. 밟힐 수 그러니까 있어요. 밟히면 제가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 붕 날아갔지만 그 뒤에 난리가 났던 게 이제
밟을까봐 봐서 와서 한 발짝만 밟으면 저는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뒤로는 그분이 그분이란다. 코끼리가 52살 된 아주머니셨거든요. 네, 스텟이라는 아줌마 코끼리였는데 제가 이제 거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팔이 쫓듯이 딱 쫓아버린 건데 그 뒤로 제가 그 촬영 내내 일주일 동안 옆에서 발발발 떨면서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봤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호칭이 코끼리아였는데 한 번 맞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잖아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호랑이는 정말 맹수고 엉클조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 어떤 우리 민족이든 뭐 한중일 모두 다 귀여운 부분도 있고 친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용맹스러움과 신령스러움이 있는 건 그 힘을 굉장히 크게 알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이든 그런 동물들에게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밟혀 죽을 수 있어요. 그분. 네, 그분. 그래서 사실 저는 엉클조가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전시장 들어가는 곳에 영상으로 호랑이를 볼 수 있는 약간 작은 영화관처럼 만들어 놓은 코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그렇게 신령스럽고 또 동시에 두려워했는가를 실감하라고 네. 그 6K 영상이라고 하죠. 그 왜 초고화질로 촬영한 중국에서 촬영한 호랑이 영상이 그 스크린 X라고 이렇게 3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세 면의 벽에 영사가 되는 그 한 5분에서 한 10분 안쪽으로 떨어지는 클립이 있어요. 3D예요. 3D는 안 해요. 근데 그걸 가까이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 정말 그 전시를 다 보고 나와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 내가 저렇게 대단하신 분 앞에서 참 저렇게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배고 자라고 하고 이렇게 그랬구나라는 인사하며.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안녕히 그리고 계십시오. 무슨 저 약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호랑이가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그래서 서울 부산을 하룻밤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다. 거- 비열까요? 거의 KTX네요, 그쯤 되면. 예.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라고 장난 아니라고 마음 먹으면 호랑이가 진짜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호랑이가 정말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걸 보지 못해서 안타깝긴 정말 한데 바라세요? 네, 뭐 저는 진심으로 사실 저기 바래요. 언젠간 북한산 인근 사시잖아요. 네. 언젠가 나오면 인사할 겁니다. 배꼽 인사. 우선 그 전에 가서 전시회 때 가서 배꼽 인사하고요. 예. 네. 전시회가 언젠가요? 전시회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 그 오는 3월 18일까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KTX라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3월 18일까지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들 만나고 와가지고 또 후기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플래시만 안 터트리시면은 사진 촬영도 가능하시니까요. 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어떤 유물이 있다 그러면은 사진으로 같이 찍어서 남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호랑이 베개 파나요? 아니요, 그건 팔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션 옵션으로 했는데 아깝네요. 자,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루가범의 문화산책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